자, 이제 바로 옆에 두 번째 지문을 같이 풀 차례가 됐는데 법지문이고 똑같이 힘을 줘야 되는 지점이 어딘지 그리고 느슨해도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스스로 시간 재지 말고 잘 구분을 해보시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해내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약간 쳐내시면서 한번 잘 조절하면서 글을 잘 읽고 단번에 문제를 풀고 오시면 되겠다. 알겠지? 시간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고 와. 자, 다 풀고 오셨지? 정답은 X55야. 다시 X55. 이게 법지문이고 개념과 예시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 글을 읽을 때 헤맸을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야지 문제가 단번에 풀리는지까지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같이 읽고 같이 풀어줄 테니까 꼭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 주시고 얻어갈 건 잘 얻어가시길 바랄게. 한번 같이 읽어보자. 변론수를 가르치는 P에게 E가 제안을 했어. 뭐라고 했게? 저희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했어. 그래서 P가 오케이 한 거야. 근데 이 문장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이 정도 도식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지금 법지문, 특히 사회지문은 이렇게 두 놈 간의 혹은 두 놈 내지 세 놈 간의 관계가 서로 무언가를 자꾸 주고받는 양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꼭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여기 잠깐 이동해 주실래요? 여백을 활용해서 정보를 좀 정리를 해주시라고. 이런 식으로 여백을 활용해서 정보를 정리해줘. 실제로 봐봐. 여기다가 나는 여기 교재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거든? 이거 보이나? 그치? 응, 이렇게 정리해놨어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백에다가 조금 이런 정보를 정리하면서 거기다가 뭔가 문장이 추가될 때마다 뭔가 자꾸 더 씌워가면서 여기다가 더 씌워가면서 한번 계속 그렇게 필기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면 정보가 여기에 한 번에 정리가 되고 그게 결국엔 문제풀이에 직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야. 저 아직 좀 어색해요. 여백에다가 뭔가를 쓰는 게 어색하고요. 이렇게 그냥 대충 관계가 파악이 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지문에다가만 대충 흔적을 남겨놓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돼. 근데 기왕이면 지금 강의는 모든 걸 다 해보자는 거잖아.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동작을 다 해보자는 거니까 일단 쓰면서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면 계속 읽어보자. E가 쉽게 말해서 개새끼거든? 모든 과정을 수강을 다 했어. 근데 소송을 걸지 않은 거야. 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뭘 해? 소송을 했대. 소송을 했어. 그러면 오케이 했다가 빡쳐서 그냥 소송을 막 갈긴 거야. 그치? 소송을 갈겼어. 그래서 P가 뭐라고 그래?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어. 제가 승소하면 어쩌고저쩌고. 근데 잠깐만. 뭔가 계속 반복되지. 뭐뭐 하면 뭐뭐에 따라가 계속 반복이 됐지. 근데 내가 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 하면 같은 경우는 경우잖아. 난 경우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구분을 해주거든. 각가로를 쳐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승소하면 이런 데다 각가로를 쳐준다는 거야.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케이스를 잘 구분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지문에 흔적을 남겨도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승소하면 이랑 내가 지면, 즉 패소하면이 되겠지? 내가 지면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구분해서 조금 각가로를 쳐주는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다. 봐봐. 그러면 내가 승소했을 때는 판결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게 된대. 근데 내가 지면 계약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게 된대. 그니까 뭔가 무적 같아. 이걸 한번 볼까? 여기를 보자 이번엔. P가 승소했을 때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된대. 근데 졌을 때는 뭐에 따라?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된대. 내가 이기는 경우든 지는 경우든 똑같이 나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무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E도 참지 않기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도 씨발 질 수 없어. 봐봐. 제가 승소하면 또 나왔잖아. 경우가. 이번엔 E가 승소했을 경우야.
수학률을 내지 않게 돼. 좀 생략이 돼 있지. 뭐에 따라? 뭐에 따라겠어? 당연히 판결에 따라겠지. 판결에 따라 수학률을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패소하게 되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대. 와, 이번에도 나왔다. 판결에 따라, 계약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도 똑같이 제가 이기면요, 당연히 판결에 따라서 수강료를 안 내도 되고요, 제가 지더라도요, 어차피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소를 못했으니 전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얘도 나름대로의 무적의 논리를 펼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핏 보면 지금 P와 E는 서로 대립하고 있어. 지금. 그치?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둘 얘기를 들었을 때 둘 다 맞는 말 같아. 그치? 어디 하나 틀린 게 하나 없어. 그래서 얘 지금 그래서도 뭐라 그래.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래. 난제. 그러면 이 난제가 당연히 문제겠지. 근데 여기서 이거 풀기 어려워요.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서 이 사례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멋진 청년으로 자라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글은 없어. 그딴 글은 이딴 글이니까 그런 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평가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법률가들이 보셨대. 다만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난제지만 법률가들은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좀 나오겠지? 보자.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 잠깐, 수강료 지급이 뭐야? 여기 있잖아. 예시에서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효과래. 그러면 동그라미를 좀 더 예쁘게 치자. 봐봐. 효과래. 효과인데, 그러면 이 수강료를 내겠습니다는 효과인 거고,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된대. 근데 봐봐. 지금 얘가 효과야, 효과. 근데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한다 그랬잖아. 이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 뭘까? 실현되지 않은 사건. 그게 뭐야? 첫 승소지,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이게 실현되지 않은 사건인 거지. 그치? 봐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했어? 도식을 조금 그려두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더 쉬워진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필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더 쉬워서 가는 거야. 이 실현되지 않은 사건 있잖아. 이게 결국에는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인 거잖아. 그러면 얘들은 여거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인데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조금 난감한 상태인 거지. 그러면 이처럼 나왔다. 흐름을 집약하는 표현이지. 중요하다 했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봐봐. 잠깐만. 효과 또 나왔네? 반복됐지?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근데 봐봐. 제한을 덧붙인댔어. 제한을 덧붙인다고? 그러면 제한이 뭐야? 덧붙여져 있는 제한이 뭐야? 이거잖아. 이거. 계속 처음으로 아직 승소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첫 승소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효과가 발생하지도 못하고 소멸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수강료를 내겠다는 그 상황이. 그치? 그러면 이 효과를 발생이나 소멸시켜야 되는데 제한이 지금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고, 여기는 기한과 조건이 있대. 근데 기한과 조건을 정리하기 전에 애초에 지금 여기가, 봐봐. 우리 여기까지가 1문단이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1문단이야. 근데 그 뒤에 나타나는 이 2문단이, 이 2문단부터 진짜 개념이 나타나고, 1문단은 결국 예시였구나. 그러니까 선 예시 후 개념으로
예시랑 개념을 유기적으로 붙여주세요라는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 효과가 뭐였는지 확인해. 효과가 뭐였어?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였어. 그럼 그거를 끌고 들어와 주셔야 되고,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 뭐예요? 결국에는 처음으로 승소하는 것이죠. 그게 제한을 덧붙이는 것.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연결이 되냐,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지. 봐봐. 효과의, 다시 한번 정리할게.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 그게 부관이래. 부관. 그러면 이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으시대. 그치? 기한과 조건으로 뭔가 부관이 지금 구분이 되나 봐. 그럼 보자. 여기다가 따로 필기를 할게. 밑에다 적기에는 다 담기나요? 다 담기겠죠? 오케이. 부관이 있어. 부관에는 뭐가 있다고? 기한이랑 조건이 있다고. 그치? 근데 이 부관이 뭐라고? 제한을 덧붙이는,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 그 제한이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이거야. 이거라고. 처음으로 승소하면 이게 제한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지? 보자.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 구분이 되네? 잠깐만. 기한과 조건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 그 기한과 조건을 구분하는 기준을 얘기를 하나 봐.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면 그건 기한이고,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이면, 좀 더 예쁘게 해볼까?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는 건 조건이래. 근데 잠깐만, 우리 여기서 차이점을 찾는 것도 좋은데 공통점도 같이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색깔을 뭘로 할까? 이걸로 해볼까? 주황색. 봐봐. 확실히 발생하면 기한이고 일어날 수도 있으면 조건인데, 공통되는 건 뭐야? 일단 장래에 일어나. 그리고 사실에 의존해. 그치? 이 둘은 공통점이야. 근데 확실히 발생과 일어날 수도 있는 이 두 개는 뭐야? 이 두 개는 차이점. 이 두 개는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우린 기한과 조건의 차이점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맞지만, 공통점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 공통점도 동시에 챙겨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 얘기가 나중에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알겠지? 일단 계속 읽어보자. 그리고 덧붙이는 정보가 또 나왔어.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효과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사실 여기서 지금 봐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효과를 계속 끌고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그치?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이고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래. 그럼 봐봐. 정리해보자. 우리 지금 주황색으로 한 거 있잖아. 봐봐. 기한과 조건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 얘는 100% 발생해. 그치? 봐봐. 장래에 무조건 발생할 사실을 의존하고 있잖아. 근데 조건은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maybe라는 거라고. 아마도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조건이, 이 녀석이 실행이 되었을 때 실행 시에 어떻게 된다고? 두 가지로 나뉘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뉘지. 그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띄었었어? 왜 이렇게 띄었었을까? 한번 보자.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이고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래. 그러니까 이 경우가 또 나눠지면서 정지랑 해제의 차이점도 좀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서 효과를 발생시키면 글씨가 이게 뭐야 글씨가.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그리고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부관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봐. 부관이 뭐예요? 부관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승소라는 실현되지 않은 이 사건을 제한 조건으로 삼아서 그걸 부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부관의 종류는 이렇게 기한과 조건이 있는데요. 기한과 조건의 차이점은 이렇게가 있고요. 그리고 조건에서도 조건이 실행되었을 때 그 효과를 발생시키면, 그러니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그리고 효과를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금 쫙쫙 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이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진 거야. 그치? 맞지? 이렇게 읽으셨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리고 이 정도 필기, 이런 필기. 지금 이렇게, 물론 나는 좀 더 스탠다드한 게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하는 화살표까지 그어줬지만 너희들은 그냥 대충 예시가 개념과 이렇게 연결되네. 이게 효과였고 이게 실현되지 않은 사건, 즉 부관이었구나 하면서 이걸 이렇게 쭉 타고 이어가셨는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거는 부관에 연결되고 그 부관 중에서 조건 중에서도 지금 정지와 해제 조건으로 나뉘잖아. 근데 그 기준이 뭐야?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의 기준이 뭐냐? 이거잖아. 효과가 발생이 됐냐 소멸이 됐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애초에 잘 연결지어서 읽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개념과 예시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지저분하잖아.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건 좀 지울게.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기한이다. 맞아 아니야? 아니지. 왜? 기한이 아니라 뭐야? 기한이 아니라 뭐야? 조건이잖아. 봐봐. 매입이잖아. 기한은 무조건 실행이 돼. 효과가 무조건 발생이 돼. 근데 조건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실행이 됐을 때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뉘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실행이 안 됐잖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리 난제로 첫 번째 이렇게 문단에서 지금 이러한 논리 난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X가 되시겠지. 기한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하셨는지, 경우를 잘 구분하셨는지를 묻는 문제인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보자.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내가 아까 이거 주황색으로 봐봐. 장래에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합니다. 라고 지금 공통점을 잡아줬지. 그러면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이 공통되는 거 맞지? 그치? 응?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는 거잖아. 근데 장래의 사실이 무조건 일어나는 게 기한이고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당연히 O가 되는 것이고 계약의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것도 정답이 O거든? 왜일까? 봐봐. 여기를 봐줘. 여기를. 우리 여기를 보자. 이렇게. 봐봐. 계약의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여기부터 봅시다. 우리.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랬어. 근데 봐봐. 조건이 실행이 되잖아? 그러면 조건 실행 시 이 효과를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고 했어. 근데 이 효과를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고 조건이 실행되었을 때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어. 이게 첫 번째야. 근데 만약에 소멸시킬 수 있는데 진짜로 소멸시키면 그때 해제 조건인 거지. 그럼 이게 두 번째지. 그치? 그러면 봐봐.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냐? 그치? 소멸시킬 수 있지?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1번이 되겠네? 그치? 1번이 되시겠고 그러면 계약의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을 보자 이제. 그럼 계약의 해제 조건을
붙인 거잖아.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는 게 결국 이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리버스로 간 거야. 조건이 실행되었을 때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해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계약의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1번 조건에 의해서 계약의 해제 조건을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해설이 가능한 거지. 그치? 애초에 이렇게 정보 정리를 잘 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읽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깔끔하게 읽어주셨더라면 이렇게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좀 없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까지 적으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진 지워도 돼. 그냥 이거에 이거 정도. 이것만 딱 남기면 지금 관계도를 설정했을 때 자꾸 무언가가 이렇게 묶여서 정보가 덧붙여 나가잖아. 근데 그 정보가 덧붙여지는 게 계속 이어지면서 실현되지 않은 사건은 결국 부관에 해당돼요. 부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강료 지급이란 효과가 발생되면 정지 조건이고요.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에요. 라는 것들을 잘 이렇게 붙여서 읽어주셨으면 문제풀이에 이렇게 직결이 돼서 X, O, O라는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나는 이렇게 상세하게 해설을 하느라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읽고 정보를 정리를 해주는, 나는 안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연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면 말했잖아. 여백에다가 필기를 하시라고. 여 밑에다가 여기다가 필기를 하셔도 돼. 그러니까 조금 필기를 해보면서 그치,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정보 정리는 필요하지 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면 되겠다.